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에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향후 이제 주가 흐름,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이슈들, 실적들, 수주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다가 오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해상 풍력, 그리고 가스 터빈, 수소 에너지, 그리고 원전, 그리고 이제 디지털 혁신 쪽으로는 이런 로봇,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폐배터리까지도 이 엄청난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반도체가 또 빠졌네요. 두산 테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엄청나게 일을 많이 벌려놨어요.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런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적 부분들이 엄청나게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은 이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기보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이때 완전 이제 대시세가 나왔죠.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때 이제 원전 확대 계획이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 때였죠. 이명박 정부 때 원전 확대 계획에 따라서 이 바라카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의 쾌거를 이뤄냈던 그런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는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쭉 빠졌어요. 쭉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올리는 듯 했습니다만 점점 주가는 쭉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빠진 부분은 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런 탈원전, 그리고 이제 탈석탄, 뭐 이런 신재생 중심의 전환에 따라서 이렇게 두산에너비가 그동안 이제 재미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신재생에 대한 이런 모멘텀도 물론 받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 종목은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그동안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 큽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엘다바, 이집트 엘다바 수주권 3조 원 수주권 이후에 대형 수주권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체코 향후 이제 예상되는 이런 수주가 정말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로 이제 반응이 올 겁니다. 하여튼 그거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별다른 이건 이제 월봉이긴 합니다만 별다른 이렇게 큰 파동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는 유동성 장세고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살아날 때였고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기 올랐던 주가들 뭐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그리고 요거는 수주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이 또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매도의 어떤 매도세로 인해 갖고 주가를 또 끌어내렸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런 박스권 횡보 기간을 좀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이런 수주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폴란드 원전 6기에 대한 부분들 무려 이제 규모가 40조 원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플러스 폴란드 원전 2기에서 4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체코, 두코바니, 플러스 알파, 그리고 사우디 원전 뭐 등등등, 그리고 SMR, 그리고 체코 원전 1기에 대한 부분 7조 원 플러스 이게 알파죠. 이게 알파가 되겠습니다. 이게 알파. 그리고 뭐 이런 추가적으로 루마니아, 네덜란드, 뭐 UAE, 뭐 영국,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또 SMR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SMR 쪽에 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제 국내의 어떤 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이런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GS가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또 했고요. 그리고 이 SMR 관련해서는 또 이제 SK그룹이 테라파워에 또 투자를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이제 SMR 기자재를 공급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시공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리딩하고 있는 SMR 분야에 있어 갖고 리딩하고 있는 업체는 아무래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될 수가 있겠고 뭐 영국에서는 이제 롤스로이스 그리고 캐나다 뭐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SMR 시장은 30년 정도 상용화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자, 아직까지는 뭐 사실 이제 대형 원전에 비해서 레퍼런스도 많이 없고 이런 본격적인 시장 개화가 예상보다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서도 어쨌든 이 상업화 시점을 2030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2027년부터는 수주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단계는 이 SMR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을 이제 땅에 이런 심는 과정, 땅에 이제 심는 과정에서 요것이 이제 싹으로 태어나는 시점을 한 2027년 정도 보고 있고 요게 이제 2030년 정도에는 이제 꽃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개화가 된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기자재 같은 것들은 이제 미리부터 이렇게 공급이 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런 SMR 기자재에 대한 이런 수주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2025년 2023년부터 해서 이제 쭉쭉쭉 이래 늘어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SMR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대형 원전의 이런 수량을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이제 추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 SMR이 대형 원전에 비해서 빨리 개발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이런 원전보다도 이 안정성이 강화가 되고요. 비용도 적게 들고요. 그리고 이런 출력이나 뭐 입지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모듈 단위에서 이제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빠른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도별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런 수주 잔고도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날 것이다. 요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 36%, EPC 22%, 신재생 15%, 서비스 기자재 27% 이런 식으로 매출처별 수주 비중이 예상이 된다. 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수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나와줄 것이다. 모멘텀이 나와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 라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SMR 수주라든지 대형 원전 수주라든지 등등등. 그래서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수급은 어떠한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참치형이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 살펴보기 전에 참치형이 준비한 이벤트 하나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즘 종목별 장세에서 굉장히 어렵게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자, 종목별 장세에서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종목 같은 것들을 빠르게
이 어떤 종목을 또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을 어떤 타점에서 잡아야 되는지,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이렇게 정보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고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잡아볼 만한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당일 이제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금양이라는 종목 이렇게 장 초반에 8시 58분에 8시 56분에 이런 식으로 종목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또 급등이 이후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차트를 통해서 타점이 오면 이런 차트를 또 보여드리면서 거의 뭐 다 이제 퍼다 주는 그런 이제 무료 정보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가 좀 빠르게 필요하시거나,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참치형의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치형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셔갖고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수월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신청을 해주시고 이 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6894-0046으로 참여라고 문자를 주세요. 참여라고 문자를 주시면 URL을 보내드립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못 받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꼭 이번에 참여를 하시고 참치형의 이런 무료 정보방 거의 다 퍼주는 자료예요. 그냥 다 퍼주는 거예요. 무료예요. 무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좋아요, 구독 정도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당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지만 요것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해당 텔레그램, 무료 텔레그램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30명 들어오셨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정말 기회비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살짝 요 추세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뚫어내는 부분을 보고 안전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강력한 추세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 저가를 좀 끌어올려 주고 있는 그런 양상에다가, 그리고 고가도 조금씩 죽여주는 이런 양상,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 구간이죠. 물론 삼각수렴 구간에서 주가를 좀 떨구기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보십시오. 이런 구간에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떨구기도 합니다. 이거는 뭔가가 공매도에 의도된 패턴이다. 그러면 이번에 삼각수렴 구간에서 과연 어떻게 할지 한번 보세요. 또 떨어뜨리면 그때 여러분들이 또 잡으세요. 그때는 잡으세요. 그것도 잡으셔야 되고 요것도 잡으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만약에 내가 비중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잡아 놓으세요. 잡아 놓고 급하지 않은 돈들이 있다라고 하면 잡아 놓으세요. 잡아 놓고 이렇게 추세 안착을 하면 또 추가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도 됩니다. 기회비용을 살리시려면 제가 이런 추세를 뚫어내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비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험이나 투시라든지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를 했다라는 거. 향후 이런 실적 평가라든지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요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 담아놓은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지금 61선 구간까지 내려왔고요. 지금은 사실 1차 매수 타점이 왔습니다. 1차 매수 타점이 왔는데
2차 매수 타점은 제가 생각하는데 이 추세 라인을 깼을 때 2차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까지 내려왔을 때 혹은 깼을 때도 저는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놈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담아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들의 두산 에너빌리티 평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외국인들의 평단을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사실 이제 지난 7월부터 해서 쭉 매집을 했어요. 여기 비중 축소 들어왔지만 다시 늘렸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2022년 7월 5일부터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는 17,300원입니다. 딱 지금 현재 구간이 맞다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 1년 평균 단가에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요런 정도는 저는 1차 매수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1차 잡고 2차 잡으면 중간 가격이 이 정도인데 외국인보다 더 싸게 산 거예요. 외국인이 1년 동안 매집을 하는 것보다 더 싸게 사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은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산 MLT 사실 아직까지 뭐 이런 박스권 월봉상은 너무나도 뭐 이런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뚫어내게 되면 엄청난 시세가 나올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화될 때 그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아직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지금 엄청나게 참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참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구간 잘 버티시고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 너무 빨리 팔지 마세요.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들 못 잡습니다. 팔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또 이제 본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두산 MBT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짚어 드릴 테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계속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참치형 무료 텔레그램 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진짜 이거를 정말 퍼드릴 계획으로 만든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 많은 혜택을 좀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텔레그램 참여하실 분들은요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남은 주말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